자, 이번 시간은 285 신고사항과 신고서 작성 방법 할 차례죠. 신고사항도 지문으로 아주 잘 나와요. 자, 우리가 신고할 사항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에 대해 신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단 읽어보고 외워봅시다. 두 사람 인적사항 당연해요. 두 번째, 개공이 계약서 썼다. 개공의 인적사항 니은이 중요합니다. 사무소에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신고해야 한다. 5.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되고, 이번 29에 나온 게 3번, 아니 4번. 그 다음에 4, 5번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와 소지면 뒤로 가서 실제 거래 가격, 그렇지. 그 다음 밑줄 중요하죠.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야, 또 3억 이상인 주택이야. 세 조건이 딱 맞아야 돼.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일 때는 아래 내용을 추가 신고하는데 당연히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땐 제외한다. 그때는 뭐 투기할 일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일 땐 아래 두 가지, 자금 조달 계획,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그냥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이러면 돼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추가 신고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신고 안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이라도 주택이 아니면 신고 안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라도 3억 미만이면 신고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신고사항이고, 이건 이제 외우는 방법은 라면을 끓여야 돼. 자, 신고사항 라면을 끓여봅시다. 거래 당사자가 라면을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도 젓가락을 들고 붙어요. 인적사항,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라면 언제 먹어요?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그리고 잔금 지급일, 세 번 모여서 라면을 먹어요. 그들이 엄청나게 하는 조건들은 기한, 좋아하는 라면. 그 라면의 종류는 이름이 뭐였죠? 소치면. 소의 지름으로 튀긴 라면. 얼마나 맛있던지 실실 웃으면서 먹어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신고사항이고, 지금까지 뭐 틀리게 나왔던 거. 자, 권리관계를 신고해라. OX. X. 공법상 제한을 신고해라. X. 기준시가를 신고해라. X. 이런 것들이 주로 틀리게 나옵니다.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죠. 실거래가 신고니까 뭐 이런 것들을 시군구에 신고할 이유는 없죠. 이게 신고사항입니다. 다음에 박스 밑에 봅시다. 286조.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라는 게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입니다. 이럴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 서명 떠는 날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되겠죠. 2번은 그냥 읽고만 가면 돼요. 매수인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한다면 매수인은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개공이 뭐 이게 쳐다보는 게 싫은가 보죠. 이럴 경우는 매수인이 별도로 낼 수도 있어요. 3번, 신고하려는 자 중에서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개공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한다. 신고서 함께 낼 거 아닙니까? 낸다면 매수인이 그걸 써줘야 되죠. 그래서 매수인은 그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일부터 50일 안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주고 그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서 작성 방법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 인적사항을 쭉 쓰겠죠. 뭐 성명, 주민번호, 뭐 국적도 있어. 국적에 색칠을 했죠. 지금 기본 이론할 때 국적에 색칠하고, 주소 오른쪽에 쭉 가면 거래 지분 비율 색칠하고, 거래 지분 비율은
공유 부동산이야. 매도인이 2명, 3명이다. 각각의 거래 지분 비율을 이렇게 쓰라 이거야. 그리고 자, 됐고. 그 다음에 매수인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 주소, 전화번호 밑에 보면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이렇게 써 있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은 일단 별도 서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출, 투기 관리고 3억 이상 주택인 거고,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했지. 해당 없으면 투기 관리지구 3억 이상 주택이 아니다 이거죠. 해당 없음이 표시하는 거고, 작년에 해당 없음이 출제됐어요. 그 아래 거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 이것도 중요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땐 어떤 용도,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느냐 이걸 표시하게 돼 있다. 주거용, 레저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도 쑥 쓰시고, 다음 종류, 동그라미 4번 토지만 샀냐, 건축물만 샀냐,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샀냐. 이때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여기에 표시하는 사람은 이 둥그런 괄호에다가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라고 이따 나올 거예요. 다음에 5번 공급 계약, 거기 색칠해 보세요. 공급 계약에 색칠한 사람은 같은 색깔로 준공 전, 준공 후에 색칠하는 거예요. 공급 계약은 우리 세로 줄이죠. 분양받는 거죠. 공급 계약에 체크한 사람은 준공 전인지 준공 후인지를 체크한다는 얘기죠. 자, 다른 색깔로 전매 색칠합니다. 전매 색칠한 사람은 그 전매와 같은 색깔로 분양권, 입주권에 색칠합니다. 이 전매는 우리 가로줄이잖아요. 분양권, 입주권을 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전매 체크한 사람은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를 선택하라 이거죠. 그다음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따가 나올 거고요. 6번 소재지, 지목, 뭐 면적 이런 걸 쭉 쓰는데 토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렇게 쓰셨죠? 100제곱미터. 밑에 건축물 면적은 200제곱미터라고 쓰셨고, 다음 7번 계약 대상 면적. 그럼 이건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둘이 거래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하는 거고, 토지에다가 30이라고 쓰고 건축물에 90이라고 써봅니다. 그러면 전체 토지 면적은 100인데 거래하는 부분 면적은 30. 전체 건축물 면적은 200인데 거래하는 부분의 면적은 9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100과 200 오른쪽에 보면은 토지 거래지분, 건축물 거래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토지 거래지분은 100분의 30이라고 쓰고 건축물 거래지분은 200분의 90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게 이제 거래지분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8번 물건별 거래 가격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는 각각의 가격을 쓸 텐데 거기 중요합니다. 공급계약, 전매, 공급계약이나 전매 계약을 한 사람은 어떤 가격을 쓰는 거냐 이거지. 공급가액, 또 발코니는 옵션, 또 추가 지불액. 추가 지불액은 프리미엄을 말하는 거예요.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있잖아요. 뭐 마피라고 하잖아요. 마피. 그래서 공급계약, 옵션 비용, 뭐 발코니 확장 비용이나 시스템 에어컨 비용 이런 거 다 쓰고요. 추가 지불액도 쓰고. 9번 총 실제 거래 가격은 전체 가격을 쓰는 거예요. 합산액. 10번 종전 부동산, 이게 중요하죠. 종전 부동산은 누구만 쓰는 거죠? 입주권 매매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종전 토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갑이 현재 입주권. 자,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체계에서 입주권 취득했잖아요. 입주권을 지금 누구한테 팔아요? 을한테 지금 매매한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이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이것도 을로 바꿔야 되잖아요. 을로 바꿔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2번 하게 됩니다. 종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1번,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다 지어지면 건설회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2번 한단 말이죠. 신고필증이 2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입주권 매매할 때는 신고서를 2장을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입주권 거래신고 1장, 종전토지 거래신고 1장인데 이걸 신고서 1장에다가 2개를 다 쓰는 거죠. 그래서 9번까지는 입주권 거래신고 부분, 10번은 종전토지 거래신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10번은 입주권 파는 사람이 아니면 쓰지 않는 거죠. 입주권 파는 사람만 10번을 쓰는 거란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럼 뒷장 가셔서 2
288쪽에서는 저 밑에 밑줄 친 거 꼭 알아야 돼. 밑줄 쳐 있는 거는. 자,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일 경우는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금액을 쓰고요. 부가세도 다 나중에 비용 처리니까 추가해서 쓰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이라는 건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공급 계약이나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는 공급 계약, 전매 계약일 땐 부가세를 포함해서 쓰고, 공급 계약 전매가 아닌 건 제외하고 쓴다 이거지. 이걸 구분하시고. 289 신고서 작성 방법. 그냥 제가 있는 건 다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돼요.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의 주소란에다가 그 다음 줄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 줄 표시한다. 이게 시험 지문입니다. 또 당사자가 외국인일 땐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출제된 겁니다. 외국인일 땐 국적을 꼭 쓰래. 우리나라 사람도 써도 말리진 않아. 대한민국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에 표시를 한다. 좋아. 외국인일 때만. 동그라미 3번.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나는 투기과일지구 주택입니다. 3억 이상입니다. 이럴 경우는 그 다음 줄 끝에 별지 제1호의 2서식, 이게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예요.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때는 제출. 매수인 별도 제출이면 별도 제출. 그 밖의 사항, 투기과일지구 3억 이상 주택이 아니면 해당 없음. 이게 표시하는 거죠. 작년에 출제됐어요. 투기과일지구 3억 미만 주택일 땐 해당 없음에 표시한다. 5. 이렇게 출제된 거예요. 동그라미 4번. 자, 그 부동산의 종류를 쓰는데 그 두 번째 줄에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 이걸 선택한 사람은 건축물의 종류를 쓰라 이거지. 뭘 보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5번 공급계약의 색출. 공급계약. 공급계약은 뭐예요?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일 때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준공 전이냐 준공 후에 따라 표시한다. 다음에 임대주택 분양전환. 작년 출제됐어요.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5. 이렇게. 다음 전매 색칠. 전매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분양권, 입주권에 표시한다. 그래서 공급계약하고 전매하고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급계약은 세로줄, 시행사는 건축주, 최초로 부동산 공급 분양하는 계약, 전매는 가로줄, 부동산 취득할 권리 매매,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6번 소재지는 지번까지,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다음에 토지 대장을 보고 지목과 면적을 쓰고 건축물 대장을 보고 건축물 면적을 쓰세요. 다음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대지권 비율을 써라 이거야. 좋아요. 대지권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예요. 다음 7번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하는 면적을 계산해 적는 것인데 건축물의 면적을 적을 때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에 나머지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 이게 이제 역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뭐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합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럼 다 틀려요. 자, 됐고 8번 물건별 거래 가격은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데 공급 계약, 전매 계약일 경우에는 공급 가격, 분양가, 발코니 등 옵션 비용, 그렇지, 추가 지불에 이걸 다 적어라 이거야. 자, 뒤로 갑니다. 별거 없어.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아까도 나왔는데 이 공급계약 전매일 때는 각각의 비용에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뭐? 포함해서 적는다. 자, 됐고요. 예전에 우리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때는 중개보수 받을 때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 우리가 받는 원래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공급계약, 전매계약 쓸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총 실제 거래 가격은 전체 가격을 쓰는 거고요.
10번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 경우만 작성한다. 분양권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조건이나 참고사항란은 계약의 내용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적는다 이거죠. 이것도 출제에서 별게 다 나왔어요. 별게 다 나왔고. 자, 밑에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가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거 매수인이 쓰는 거죠. 자금 조달 계획. 어떻게 자금을 만들었냐 이걸 쭉 다 쓰는 게 돼 있네요. 입주 계획. 특히 이제 증여 같은 걸로 의심스러울 때 있죠. 이럴 때는 별도 조사 들어가고 막 그래요. 이런 걸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증여 받아가지고 증여 받았는데 이제 다른 걸로 막 속이고 이렇게 쳤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조사 들어가면 증여가 밝혀지면 이제 그 증여세 내고 막 그러는 거죠. 입주 계획도 본인 입주냐, 본인 외 가족 입주냐, 전월세냐 이게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됐고 292 이렇게 해서 신고서를 다 냈어. 신고서를 다 냈으면 이제 뭘 해야 돼? 검증을 해야죠. 검증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검증을 하려면 검증체계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검증체계를 누가 만든다? 국장이. 국토부 장관은 세 번째 줄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자,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해? 국장이. 구축 운영은 국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다. 동그라미 2번은 참고하세요. 양거는 2번에 들어있는 건 다 하셔야 돼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받았어. 받으면 그 국장이 만들어준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그 다음 2번. 2번도 출제됐어요.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부동산 소재지관을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세무관서장은 국세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3번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어떻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돼요. 지체 없이를 틀리게 낸 적은 한 번 있어요. 7일 이내에 이렇게 낸 적은 있어요. 숫자 들어가면 틀려요. 지체 없이 발급해라. 3번, 4번을 묶으시고요. 4번은 뭐냐면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신고필증을 발급할 텐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고서가 다 제출되었을 때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이러면 오 이렇게 풀면 돼요. 5번도 참 여러 번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럼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좋아요. 다음 신고 내용의 조사. 그중에 1번도 출제됐어. 별게 다 나와 진짜.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의 검증 등의 결과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돼 있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이런 것도 시험 지문인가 몰라. 그 다음 2번 신고관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말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신고내용이 의심스러우면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뭐 갖고 와봐? 거래계약서 갖고 와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와봐 라고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갖고 와봐. 거래계약서도 있네.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밑에 이제 박스가 바로 그건데 1번이 거래계약서 4번이죠. 거래계약서 4번 제출하고 여기 2, 3, 4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에 그렇게 쓰셔도 돼. 2, 3, 4 묶어가지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걸 구체적으로 출제하는 건 아니고요. 입금표 통장 4번 갖고 와봐. 매수인이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서 어떻게 거래대금을 만들었는가를 밝혀봐. 뭐 얼마는 대출 받았어, 얼마는 예금이었어, 얼마는 주식 채권 등을 처분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밝혀봐. 다음 4번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을 다 안 했으면 나머지는 어디다 썼는가 밝혀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위반시 제재가 중요해요. 이따 과태료 배우는데 과태료에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500만 원이 과태료, 이런 식으로 배우게 돼요. 자,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뭐냐? 제목에 보니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방금 우리 조사했잖아. 양가로 3번 전체에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걸 보고하는 거야. 거래 신고 들어온 거는요. 거래 신고 들어와서 검증해서 신고불증 발급한 거. 거래 신고 들어온 거 자동으로 다 위로 보고되죠. 보고되지만 이거는 방금 거래계약서 갖고 와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갖고 와봐, 이걸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1번 신고관청은 방금 조사한 내용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라는 얘기지.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부령에 따라서 국장에게 보고하는데 2번이 보니까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에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한 번 국장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돼 있어요. 자, 보고는 자, 신고관청은 자, 방금 조사한 걸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세요.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한 번 국장한테 보고하세요. 보통 이런 걸 틀릴 때 이렇게 냅니다. 자,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한 번 국장한테 직접 보고해야 한다. X. 이렇게 주로 나와요. 순차적으로 간다. 그래서 막둥이, 둘째, 큰형. 자, 막둥이 말 안 듣잖아. 기분 내키면 보고. 우리 큰형은 되게 엄해. 둘째한테 야, 귀찮게 하지 마.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매월 한 번. 제가 그렇게 했더니 국장이 여자리야. 현재는 여자죠. 지금 뭐 이번에 국토부 장관 바뀐다고 그러던데. 큰언니, 작은언니 해도 돼요. 야, 이 가시네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돼. 자, 한 달에 한 번 이거 보고해라. 자, 다음에 밑에 외국인 등의 신고사항 제출은 외국인 취득 특례 쪽에서 또 나오는데, 이거는 외국인 것만 따로 모아서 위로 제출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고관청은 외국인이 했던 취득 신고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이거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근데 또 특별자치시장은 국장한테 직접 제출하라고 돼 있고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밑에 시도지사는 제출받아서 또 1개월 이내 국장한테 제출 이렇게 돼 있어. 왜 용어를 이렇게 달리 썼는가 몰라. 위에는 보고고 여기도 제출이고, 이건 조사한 게 아니고 외국인 신고받은 걸 위로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외국인 거 모아가지고. 이게 같은 법인데 좀 일관성이 없어요. 저 위에 보고할 때는 특별자치시장은 따로 안 나왔잖아요. 거기도 사실 특별자치시장은 국장한테 직접 보고해야 맞겠지.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문제 그렇게 안 내죠. 안 내는 거건. 근데 외국인 제출할 때는 또 구체적으로 신고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근데 특시는 또 직접 국장한테 제출하고, 또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걸 또 매월 한 번 국장한테 제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 1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내긴 하는데 굳이 뭐 틀리게 내고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보통 틀리는데 이렇게 냅니다. 직접 제출 X, 이런 식으로. 자, 뒤로 가시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농지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농지법에 따라 농지증을 받은 거는 이 거래 신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거지. 해야 돼. 거래 신고 해야 돼요. 자, 밑에 매수인은 신고인의 신고불증을 발급받았을 때 검인 받은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다음 주의. 이거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우리 같은 법에 있잖아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뭐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취득, 토지 거래 허가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 구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 계약에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았다 이거야.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지. 이 토지 거래 허가는 실수요성 이런 걸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인 것이지, 이 토지 거래 허가 들어왔을 때 허가 관청은 가격을 검증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받았어도 뭘 해야 돼? 거래 신고는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이게 농지증 받아도 해야 되고,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받아도 거래 신고 해야 돼.
자, 밑에 문제는 스스로 풀어도 충분히 풀릴 겁니다. 자, 오른쪽에 신고 필증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저 밑에 유의사항 보면요, 이런 말 써 있어. 입주권 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 가격에 표시된 신고 필증과 종전 토지 거래 가격에 표시된 신고 필증 등 두 부가 발급됩니다. 아까 입주권 거래 신고에 신고 필증 2장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또 종전 토지라고 표현하죠. 이 법이 아직 깔끔하지 못해. 아까는 종전 부동산이다. 여기는 종전 토지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뒤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 필증 다 받았고 거래 신고는 끝난 거죠. 끝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해제 등 신고, 그다음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이건 이제 신고 필증 받은 이후의 일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해제 신고는 뭐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 신고 필증도 받았어. 받았는데 계약이 깨졌다 이거지. 해제든 신고라는 걸 하세요. 이런 얘기죠 뭐. 해제든 신고를 하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 뭐 이만큼은 틀리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거야. 그 다음만 주의하시면 돼.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별지 서식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밑줄 친 걸 보면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는 해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셋 다 서명 날인하란 말은 아니잖아. 직거래일 땐 누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험 낼 때 직거래인데 개공이 서명 날인이라고 내면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직거래 땐 그럴 수 없잖아요. 직거래면 당사자가 서명 날인, 중개거래면 개공이 서명 날인하라는 뜻을 당사자 또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거든요.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밑에 주의에도 들어있어요. 이건 현재 개정이 추진 중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서울에 아파트가 폭등할 때 그때 이게 그 편법으로 많이 이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단지가 현재 8억이야. 근데 옆 단지는 지금 1억씩 다 올랐어. 근데 우리 단지 안 올라. 주민들이 열받았어. 개공들한테. 야, 뭐하냐? 왜 우리 단지는 집이 안 올라 지금? 야, 우리도 올리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개공이랑 당사자가 서로 짜고 그 주민들하고 짜고 가짜 매매 계약서를 9억으로 써서 몇 장을 써. 몇 장을 쓰고 실제 뭐 가짜로 계약금도 다 주고받고 진짜처럼 이게 써요. 그런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바로 해요. 보통의 경우는 한 40일, 50일 정도 하거든, 거래 신고는. 천천히 해요. 왜냐면 중도금 전에는 계약이 깨질 수도 있고 계약 깨지면 신고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바로 즉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요. 신고 내용은 바로 다음 달에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9억으로 올라간 신고들이 올라오죠. 그럼 이제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매매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쭉 몇 달 지나 한 2-3달 지난 다음에 그 계약을 다 깨. 이렇게 해서 진짜만 남겨두고 그래도 집값을 올리는 자전거래라고 하거든요. 이게 편법으로 많이 이용된 거예요. 해제 신고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은 나중에라도 아무 때라도 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내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안 내면 우리 계약 깨진 걸 모를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의무로 만들자라는 걸 현재 추진 중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현재 뭐 국회의원도 바쁘고 뭐 국회의원 뭐 할 것도 없어. 사실은 이게 시행규칙이니까 국토부에서 추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계열도 터졌잖아요. 저 같으면 당장 바꾸겠어요. 해제 신고. 예를 들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그 날부터 뭐 짧게 줘. 뭐 30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20일, 15일이 적당하나. 15일 안에 해제 신고서 꼭 반드시 제출해라. 제출 안 하면 과태료 때릴 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기는 치지 말아야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사기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너무 관대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뉴스 나왔는데 오늘이 이제 3월 17일인가 됩니다. 오늘이. 그런데 이제 그 안산에 제가 강의 나가거든요. 안산에서 학원 강의 나가는데 안산 학원 바로 옆에 오피스텔 있어요. 오피스텔 1층 부동산에서 남편은 공인중개사고 집사람은 저기 중개보조원이고 그리고 옆 부동산의 처제가 또 중개보조원이에요. 이 중개보조원 둘이 대형 사기를 쳤죠. 오피스텔 대부분 월세죠, 월세인데 집주인은 월세로 내놨는데 이걸 이제 전세로 받은 거죠. 입주자한테는, 임차인한테는 전세로 받아. 전세가 한 8천 정도 되거든요. 전세가 받아. 집주인은 월세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월세는 싸줘. 매달 50만 원씩 싸줘 이렇게. 그게 안 들키니까 싸주고 수백 한 100건 정도 이렇게 한 거예요. 100건. 어마어마하지. 100건에서 무려 68억 해먹고 68억을 해먹고 피해자가 100명이 넘어 지금. 피해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 다 구제 안 됩니다. 지금 100% 다 구제가 안 되고요. 그 두 사람 도망가지도 않았어. 그 여자 둘 도망가지도 않았고요. 잡혔어. 그대로 잡혀가지고 현재 구속됐습니다. 구속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옥 가겠다는 얘기야. 어차피 도망가봤자 잡히잖아. 잡히니까 감옥 갈게. 나 한 3년 묵고 나올게. 이 말이지 뭐. 아니 3년에 뭐 1년에 20억 뭐 할만하네. 할만하네 뭐. 감옥살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 가보진 않았지만 밥 다 주고 뭐. 누가 뭐 때리나? 안 때리지. 감옥살이 하면 되지 뭐. 집에만 못 가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우리나라 사기꾼 너무 간대요. 그런 것들 한 30년 살려봐. 사기 안 치죠. 사기 안 쳐요. 감옥에다 30년 가둬봐요. 그러면 사기 안 칩니다. 3년 정도 때리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중개보조원 제도를 빨리 폐지시켜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중개보조원 많이 좀 가끔 비하하잖아요. 강의 들으시는 분도 중개보조원 계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이 지금 할 일이 뭐 있어? 중개사무소에서 뭐 할 일 있어? 커피 타? 여러분께서 지금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 되실 거지. 내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됐어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어. 뭐 시킬 건데? 커피 타? 아, 커피 타게 시키려고 사람을 고용해? 내 커피숍에 지금? 커피 내가 못 타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현재 중개보조원이 누구예요? 중개보조원이 사장이야. 사장인 거예요. 가족이야, 가족. 그리고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일 거야. 이거는 안 그럴 수가 없어. 요즘에 그 중개보조원 고용 잘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지. 계약서 쓰고 네가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되지. 중개보조원은 사장 아니면 가족이에요. 중개보조원 제도가 우리 제도 이 법에 있을 이유가 없어. 뭐 할 일 뭐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확인 설명도 못 하는데 뭐. 네. 확인 설명을 해도 위반인데 뭐.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시켜야 돼요. 저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뭐 하는 거 몰라요.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한심한 인간들이죠. 공인중개사 협회도 이 보조원 제도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들도 주장했어요. 주장했는데 왜 추진을 안 하는데 해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해달라고 해야지. 이런 일 터지잖아 지금.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30몇 명 공인중개사 넣는 사람들, 이를 대변하는 협회가 고작 하는 게 뭐냐고. 뭐 하는데 도대체. 뭐 하냐고. 협회장이 연봉이 2억이 넘습니다요. 네. 엑쿠스 타고 다닙니다요. 네. 자, 할 말 없습니다. 자, 됐어요. 뭐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뭐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런 게 가장 기본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됐네요. 어쨌건 뭐 해제 신고 이렇다는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네. 예. 하도 깝깝해서. 자, 해제 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고 직거래면 당사자 서명 날인, 중개거래면 개공이 서명 날인.
확인서 교부, 해제 신고서 들어가면 해제 등 확인서라는 걸 지체 없이 발급해 주고요. 양가라 3번은 우리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해제 등을 했다면 해제 등이 되었을 때 해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전자계약 홈페이지에 해제 신고, 해제 메뉴도 있다는 거죠. 자, 정정 신청 가봅시다. 이쪽이 문제가 이렇게 최근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정정 신청은 뭐냐? 내가 이제 신고서를 작성해 냈는데, 그래서 뭘 받았는데, 신고 필증을 받았는데, 처음에 내가 이 계약서 내용을 신고서에 담을 때 실수로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는 면적이 100인데, 100제곱미터인데, 신고서에다가 200이라고 잘못 썼다. 이거 1000이라고 잘못 썼다. 예를 들어서 1000. 그러면 신고 필증도 1000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1000. 내가 신고를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밤에 개공이 불 끄고 혼자 하다가 잘못 쓴 거죠. 나중에 등기할 때는 등기소에 계약서 신고 필증을 함께 다 내야 되거든요. 그때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등기를 안 해줘요. 등기 안 해줘요. 그래서 그때 이거 내가 실수했네요 라면서 신고 필증에 해당 내용을 직접 정정을 해. 정정을 해서 100이다 이렇게 적어요. 적고 직거래면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중개거래면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과정에 되면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 걸 뭐라 한다? 정정신청. 신고필증을 직접 수정해서 내는 거야. 직접 수정해서 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정신청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정정신청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검증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바꿔줘요. 원래는 사소한 실수 하나만 해도 처음부터 거래 신고를 다시 해서 신고 필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이제 이거 사소한 것들은 간편하게 이렇게 수정만 해오면 다시 줄게 이렇게 제대로 맞는 거지. 근데 그때 검증을 안 하니까 아주 사소한 항목들만 정정 신청을 해줘요. 저 밑에 읽어볼게요. 자, 신고한 내용 중에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그게 중요해요. 신고 필증이 뭐 된 경우?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정 신청 항목을 외우는 방법은요. 전주상사, 비대, 종류, 취지면 이렇게 외워야 돼. 전주상사, 비대, 종류, 취지면. 저는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개공의 사무소 상호, 그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자,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이 종류가 뭐가 중요하냐면 건축물의 종류만 돼요. 토지의 종류는 해주지 않아요. 토지 종류가 바뀌면 재산세 세율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재작년에 이걸 빼버렸어요. 토지 종류 안 해줘요. 건축물의 종류만 해주고 거래 지분 비율 아니요. 거래 지분 아까 했죠. 거래 지분이요 그냥. 죄송합니다. 거래 지분,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면적 이렇게 됩니다. 거래 지분,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면적. 뭐가 안 되냐면은 소재지, 토지의 소재지나 지번 이런 것도 안 해줍니다. 재작년에 다 빠진 거거든요. 이게 토지 종류, 토지의 종류, 그다음에 소재지 지번 이걸 재작년에 뺐는데 이건 각각 검증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이걸 바꿔버리면은 재산세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건축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다 안 되니까 이 지가 아니야. 지분, 지목, 면적이다. 지목과 거래 지분과 면적.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됐고 박스 밑에 주의.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을 정정하여 제출하면 검증 없이 바로 재발급해줘요. 따라서 산출세액 등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토지 종류, 그다음에 소재지 지번 이런 것들은 재작년에 빠졌고, 그다음 중요한 항목들은 안 해줘. 성명, 주민번호, 뭐 가격, 중도금, 잔금 이런 건 당연히 안 해줘요. 니들 마음대로 막 이름 바꾸고
명의신 뭐 미등기 전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명의신탁도 안 되고 주민번호 뭐 가격 이런 거 다 당연히 안 돼요. 이런 것들만 해줘요. 박스 문제로 수록내거든요. 정정 신청한다는 걸 다 골라라. 기억,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O 이렇게 니은,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 O 이런 식으로 내요. 박스 문제로. 오른쪽에 2번 정정 신청 방법은 당사자 또는 개공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상을 표시하고 그 정정 부분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에 제출해라. 정정상 표시하라고 신고필증을 직접 수정하시라고. 그 부분에다가 직거래면 당사자가 중개거래면 개공이 서명 날인에 제출해야 한다. 3번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걸 정정할 때는 일방의 단독 서명 날인은 정정 신청도 가능하다. 전주는 혼자 간다. 전주는 혼자 간다.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주는 혼자 간다. 재발급 된다고요? 다음 이어서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이름이 신고니까 신고서가 있겠다. 이거는 올바르게 신고를 잘 했는데 올바르게 신고를 잘했어. 100 이렇게 잘했는데 신고필증 받은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했대요. 계약의 내용을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계약서 새로 썼을 거 아니야. 이 새로 쓴 계약서와 신고필증은 일치가 되지 않겠죠. 이때는 뭘 제출해? 변경신고서라는 걸 제출해서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는다 이거죠. 이렇게 면적이 늘면 당연히 가격도 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어있는 건 변경, 돈 안 들어있는 건 정정이고. 읽어보죠. 저 밑에. 당사자나 개공은 신고 내용 중 아래 박스 내용이 뭐된 경우,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 신청 전에 신고 내용이 변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후에는 안 됩니다. 등기 신청 전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어떻게 외우죠?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미는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다음에 면적. 이 세 가지는 공통입니다.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다음에 면적. 자,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공통인데 본질은 달라요. 여기는 신고필증에 잘못 기재된 경우고 이거는 변경된 경우죠. 변경된 경우. 그다음에 조건 또는 기한, 거래 가격, 중도금, 그리고 잔금, 각각의 지급일까지 다. 지급일까지 다 됩니다. 그다음에 제외는 뭐냐? 공동 매수였는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 일부가 뭐 될 때만, 제외될 때만 해줘요. 처음에 매수인이 2명이에요. 지분은 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신고했다는 거야. 근데 매수인이 변경되었다. 변경되는데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된 거. A. 이게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지분 두 개를 다 가져가겠지. 이때는 변경 신고 해준다 이거야. 근데 매수인이 추가되었다. A, B, C. 지분 다 바뀌죠. 매수인이 한 명 교체되었다. A, C. 이 경우는 안 해준다는 말이야. 왜 안 해주냐? 처음에 없던 사람이 도중에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처음에 없던 사람이 도중에 들어오는 경우는 처음부터 거래 신고를 다시 해야 돼. 그럼 그때 그 다음 8번도 마찬가지예요. 다수 부동산 거래에서 다수 부동산 등 거래에서 일부 부동산의 변경,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된다. 부동산 2개였는데 하나 뺀다. 변경신고 되지. 근데 부동산 추가, 교체되면 이 부동산 검증 안 받았잖아 지금. 처음부터 검증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고요. 그래서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다음 중 변경신고되는 거 다 찾아라. 기업번, 부동산 등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O, 니은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O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변경된 경우. 자,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자, 밑에 주의 1번 방금 했던 거고요. 2번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면적은 정정 변경 신고돼서 모두 포함된다 이거야.
3번은 뭐냐면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변경하는 신고도 가능하다라고 밑에 나올 거예요. 자, 2번 변경 신고 방법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검증 안 해요. 들어오면 무조건 바꿔줘요. 변경 신고서 내라. 무조건 바꿔준다 이거야. 근데 3번이 예외야. 예외로서 이때만 검증을 해요.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된 경우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금 이미 다 주고받은 상태잖아요. 거래신고 다 끝났잖아 지금. 근데 매도인이 찾아와서 매수인이 너무 싸게 산 것 같아서 미안하다면서 얼마를 더 줬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매수인이 와서 그래? 매수인이. 있잖아, 매도인이 너무 비싸게 판 것 같아서 잠이 안 온대요. 저한테 얼마 돌려줬어요. 웃기고 있는 거지. 면적 늘고 가격도 늘었어. 그럼 변경 신고서만 내도 믿어줘요. 면적 줄고 가격도 줄었어. 변경 신고서만 내도 믿어줘. 근데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변경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말이 안 되잖아. 입등 자료 내라. 변경 신고서에 새로 쓴 계약서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첨부해라 이거야. 신고별증을 지체 없이 재발급해 줍니다.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가. 자, 이번 시간을 마치고 어디로 가시냐면 304페이지 과태료 공부하고 그다음 2장 가서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이쪽으로 하겠습니다.